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연말이면 어김없이 송년회들 많이들 가지시죠. 네, 예전 같으면은 유흥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웃을 돕고 주변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연말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훈훈해지는데요. 네, 정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주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서 사전 예약 부적격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1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세곡과 우면지구 사전 예약 부적격자는 28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두 곳의 사전 예약 물량이 2,067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13.5%가량이 중도 탈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365가구 규모였던 본청약 물량은 650가구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경매에 넘겨진 주택과 실제로 낙찰된 주택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전국 주택 4만 1,844채가 경매에 붙여져 77.6%인 3만 2,474채가 낙찰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 자체가 줄어 경매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며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경매에 붙이면 자칫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도 경매에 넘기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연평, 백령, 울릉도 등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마련됩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27일 발표된 내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해양영토관리상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 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가 도입돼 우선 연평,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 추자도 등 10곳이 신규 지정됩니다. 내년 6월이면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이 제 모습을 드러낼 듯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4대강의 복원설과 준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수변 생태 공간도 내년 중 조성됩니다. 36경을 중심으로 4대강 주변에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경관 거점인 36경을 중심으로 테마 토지 군락과 제방숲 등 나무 심기가 내년 6월까지 완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4대강 핵심 공정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과 동향과 이슈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길 좀 미끄러웠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히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네, 다행이시네요. 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침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그런지 경매 시장도 침체를 보였다고요? 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전국의 주택 중에서 총 4만 1,843가구가 경매에 붙여졌고요. 이 중에 77.6%인 3만 2,474가구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자면 지난해에는 5만 913가구가 경매에 나와서 80.9%인 4만 1,219가구가 팔린 것과 비교를 하자면
주택수로는 9천여 가구가 줄어들게 된 거고요. 매각된 주택도 8,700여 가구가 줄어들었고 매각률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남구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총 255가구가 경매로 매각이 됐고요. 다음에 네. 송파, 강서, 은평, 서초 순으로 많이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권에서는 중구, 금천구, 광진구, 종로, 용산 순으로 낙찰주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택 감정가격 대비해서 매각 가격을 나타내는 매각 가율은 올해 78.6%를 기록했는데 마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88.8%의 가격으로 낙찰이 된 평균 그렇게 낙찰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80% 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였고 광진구가 76.6%로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과 또 비교를 해보면은 건수도 그렇고 낙찰 비중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작년하고 비교를 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매물도 많고요.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그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 물건수가 많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경매에 대한 신청 건수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크게 등락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경매에 나온 주택수나 또는 주택에 대한 낙찰가 자체가 낙찰가율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예년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워낙 이제 거래되는 낙찰 받는 주택이나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강남권이나 서초처럼 인기 지역에 대한 것만 올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경매에 대한 시장 자체가 작년보다는 침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사전 예약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부적격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17일 국토해양부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곡하고 우면지구에서 사전 예약 부적격자가 280여 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두 지역의 사전 예약 물량이 총 2,067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비 13.5%가 중도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부적격자 중에 상당수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특별 공급에서 이런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의 처약 조건 같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사전 예약에 당첨은 됐는데 부적격자로 해서 실제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한 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조건 다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원 중에 누구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전년도 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세곡이나 우명 같은 경우는 그때 사전 예약을 받을 당시에는 80%였는데요. 네. 현재는 100%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청약 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소득세를 사전 예약 그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 또 5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가 기준인데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까지 허용을 하게 되고요. 네.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아마 네. 화면에 나오시는 기준도 많은데요. 조건이 많다 보니까 신청 받으시는 분들도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제도 자체가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도 또는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좀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서도 이 보금자리 주택 뭐 잘 몰라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내년에 도입된 제도나 이런 것들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알아두셔야 되는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중과 및 그 취득록세 50% 감면 혜택이 연장이 됩니다. 이거는 지난 그 8.29 대책에 따라서
2010년 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제도가 2012년까지 2년간 연장이 되고요. 네. 취득록세 50% 감면 혜택도 내년 2011년까지 1년 연장이 됩니다. 최근에 이 취득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그 가격 기준이 없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 세율인 2%를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방 미분양, 양도세 및 취득록세 차등 감면이 연장이 됩니다. 이것도 지난 2월에 원래 그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2011년 내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거는 4.23 대책에 따라서 연장이 되게 되는 건데요. 양도세 및 취득록세를 그 분양가 인하폭과 연계해서 차등 감면하는 것도 내년에 시행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양도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이익에 대해서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서 양도세가 차등 감면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양도세, 취등록세 말고도 또 그 밖에도 세금과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내년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 임대 소득세도 그 부과가 되는데요. 네. 이건 2011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네. 부동산 세금으로 그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전국에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전세 금액의 보증금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 총액의 60%에 대해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그거 자체를 과세소득으로 일단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은행에 예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자액은 이미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이면서 전세를 많이 놓으신 분들이 꼭 기억을 네. 하셨다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년에 취득록세가 또 변경되는 게 있는데 현재 취득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2%인데요.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돼서 4%로 됩니다.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등록세라고 하는 세금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11년부터 양도세의 그 예정신고 납부세 공지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납부세액을 공지를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 공제를 좀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폐지가 되고요.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폐지가 되게 되고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율 50% 있었던 것이 폐지가 되고요. 2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만약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네.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고요. 만약에 1월 5일 날 내가 잔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그 1월 5일 날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꼭 양도세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셨다가 예전에는 이게 신고를 하면은 공제를 받아서 좋은 거였지만 네. 앞으로는 신고를 안 하면 오히려 가산세 같은 게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도세를 꼭 사전에 그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보니까요, 좀 새로 도입되는 제도도 있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제도도 좀 변경이 되니까요, 이런 점들 좀 헷갈리신다면은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 말고도요, 좀 달라지는 제도 있습니까? 네,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이번 주에 27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주례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동안 계속해서 건설회사에서는 그 폐지를 요구했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회사에서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집값 상승 우려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상태인데요. 국토해양부가 서울 지역은 제외하고 네.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폐지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내년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내년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총 2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임대주택이 11만 가구, 분양주택은 10만 가구입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소형, 평형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릴 예정이고요. 10년 임대 및 그 분납 임대주택도 60에서 80%로 늘려가지고 그 무주택 서민들이 소형주택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득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혜택이 많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주례보고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네. 이 부분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시장 뉴스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제도 변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혜원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 다음 주에 만나뵈면 이제 내년인데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비타민 처방전에서 뵙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담 사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114 이호연 과장 모시고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예, 저도 지하철 이용해서 무리가 없이 잘 출근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정말 이럴 때는 가장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보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올라서 지금 사야 할지 더 두고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송도 쪽에 관심이 있는데 직장이 그 부분이라 실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에서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던데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그렇다면 더 기다렸다가 사야 할까요? 언제 사야 할지 그리고 어떤 단지가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상담자 분께서는 실제로 거주를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역은 인천 송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과장님, 그렇다면은 송도를 포함해서 인천 지역에 내년에 입주 아파트는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대략 연 평균으로 1만 5천 건 정도 가구가 입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8천 가구 정도 입주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11년 같은 경우는 1만 9천여 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입주 물량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가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의 남동구 논현 고잔동이라든지 서구의 청라 그리고 왕길 오류동 등지의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1년 같은 경우는 서구나 남동구 연수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을 예정이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신도시급으로 속하는 청라지구라든지 그리고 오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수구의 송도지구 쪽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송도 쪽의 입주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담 신청하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연평균 입주 물량
물량보다 입주 아파트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입주했던 송도 쪽에 입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송도 같은 경우는 2005년 3월에 풍림 아이언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올해 11월 말 정도에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1차까지 입주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입주 물량 중에서 한 35% 정도 진행이 돼서 총 1만 1,524가구 정도가 입주를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으로 해서 금호올림이나 아이파크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풍림아이언 등 입주를 하면서 2005년에 가장 입주 물량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2009년에는 그동안 그 분양했을 당시 인기가 좀 많았던 더샵 퍼스트월드가 입주를 진행했고 올해는 대우 월드마크 송도나 더샵 센트럴파크 1차가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별로는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 아파트가 한 8천여 가구, 주상복합이 3천여 가구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그 주상복합 자체가 한 4분의 1 정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별로는 올해 이제 12월까지 입주했던 물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이 굉장히 물량이 좀 적은 편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든지 85제곱미터 초과인 중대형으로 물량이 돼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5년, 6년 당시에 분양했던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중대형이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대부분의 입주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에 진행할 단지들이 주상복합 아파트 비중이 높거나 면적대가 큰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담 신청하셨던 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인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은 약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가격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최근 수도권에서는 뭐 아파트 가격이 네.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송도 쪽의 아파트 가격은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는 연초에는 약간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싼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05년이나 뭐 2006년 부동산 자체 시장 자체가 좀 호황기였을 때에는 인천 시장 자체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서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린 인천 송도지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역적인 개발 호재거리가 충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 상승세가 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08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같이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가격이 약간 좀 소폭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09년 초에 다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약간 좀 다시 회복을 했었고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방금 말씀드렸던 송도 쪽 아니면 경기가 아닌 인천 쪽의 입주 물량 공급 과잉으로 실제적인 가격이 좀 약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경제 자유구역 개발에 대해서 약간 개발이 지지부진해진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가격은 좀 약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좀 개발 단지별로 네.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송도 내에서 지금까지 입주했던 단지 중에서 3.3제곱미터당 가격이 가장 비싼 거가 지금 송도 풍림 아이언 6블록인데요. 네. 3.3제곱미터당 대략 1,516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더샵 퍼스트월드가 1,508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좀 비싼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표에 나가시는 걸 참고를 하셔서 가격 수준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 상승세를 살펴봤을 때는 주택형 99에서 132제곱미터 중형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장 커서 한 70%
20% 정도나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했던 단지들이 중대형인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선호를 많이 했던 중형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별로는 주상복합 아파트보다는 일반 아파트 상승세가 표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주상복합 단지가 분양했을 당시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더 비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신 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송도 지역에 내년에 입주 아파트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까지 뭐 인천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입주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입주 예정인 물량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11년에 송도에서 입주 예정인 물량은 총 3,615가구 정도가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이 사실 1월에서 4월까지 상반기에 좀 집중이 돼 있고 8월 정도에만 632가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면적별로는 그동안에 입주 시장 진행해왔던 것처럼 대부분이 사실 송도에서도 내년에는 중대형 위주로 좀 입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일반 아파트가 한 70% 정도, 그래서 2,500여 가구 정도, 나머지 30% 정도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지구 같은 경우는 중대형 아파트인 이제 132제곱미터 미만의 그 중대형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132제곱미터 미만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네. 물량이 좀 적어서 희소 가치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또 사회적인 트렌드로 1, 2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 중소형 위주로 전세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내년도 입주하는 것들 중에 중소형 단지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가격 강세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송도는 좀 대형이 많아서요. 대형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송도 지역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형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 중대형 공급이 갑자기 많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이제 그 시점에 타이밍으로 중대형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주상복합도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좀 네. 많다고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적인 특징으로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지역 그 주상복합 단지 내에 조망이나 그리고 수영장, 연회장,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하나의 그 트렌드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 전체 아파트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품으로 좀 각광을 받았었던 걸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이제 지역적인 랜드마크 단지의 이미지도 강했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게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네. 것이 하나의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보다는 실제적으로 관리비 자체도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느끼시는 수요자들이라면 좀 접근하시기 어려운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 앞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신 분 같은 경우가 뭐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최근에 또 가격 하락이 조금 컸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은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일반 아파트를 좀 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송도 쪽에서 일반 아파트 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생활하기가 편한 지역이면 더 좋겠는데 어떤 단지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를 또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아파트를 찾으실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나 지역적인 교통거리들도 그렇죠. 무엇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인천이 사실 서울과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선호도도 더 높고 가격 수준도 그리고 가격 향후 상승 여지도 더욱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중교통 아파트 이용이 편안한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역 주변 같은 경우는 상권 같은 경우도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건이나 뭐 편의시설 이용 같은 경우를 좀 편리하게 하시고자 한다면
그 지하철역 주변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나 지식정보단지역 등의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단지들이 풍림 아이원이라든지 아이파크 그리고 송도 웰카운티 정도 단지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단지를 좀 관심 있게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1인 가구가 좀 증가하기도 하고 중소형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도 크고 트렌드들도 중소형 위주로 많이 선호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단지를 찾으실 때에는 실속형 단지, 뭐 주상복합도 주상복합 나름의 그 선호도를 가지신 분들이 찾으시는 특징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속형 관리비도 저렴한 그런 실속형 단지를 찾으시는 분들 위주로는 그 중소형 위주의 단지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풍림 아이원 1블록 같은 경우는 110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정도 선으로 한 4억 원 정도면 매입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블록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송도 아이파크 111제곱미터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송도 웰카운티는 108제곱미터가 4억 2,500만 원 정도로 가격 수준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입주 물량 자체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네.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매입을 하실 때는 그 일시적인 공급 증가로 가격이 좀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매입하시는 것보다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을 하셔서 찾아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을 통해서 송도지구 입주 아파트 전망과 유망 단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부동산 analyst 이호연 과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은 2010년에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좀 춥기도 해서 올해를 좀 마무리하는 마음 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추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11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